요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라 먹기만 하면 돼요. 1년 내내 당근이랑 오이가 올라갑니다. 영양제보다 그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장은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아는 또 지혜로운 지인 한 분은 항상 요리를 이제 시작할 때 당근이랑 오이를 썰어서 놓습니다. 그래서 반찬이 여러 반찬 중에서 항상 생오이, 생당근이 딱딱 잘라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요리인가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채소 섭취 방법이거든요. 요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라 먹기만 하면 돼요. 1년 내내 당근이랑 오이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너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양배추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그 지인분은 간식도 채소로 드세요.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시냐면 체중도 정상보다 살짝 낮은 상태신데 근육이 너무 많아서 PT 해 주시는 선생님이 "대회 나가시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드시는 간식이 여름에는 오이를 드시고요. 겨울에는 콜라비를 박스째 사셔서 드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드실 수 있게 항상 소분해 놓습니다. 그게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 수시로 드시고요. 이런 좋은 습관들이 채소의 섭취를 늘리게 하고 또 몸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늘, 양파. 마늘, 양파를 그냥 드시기는 참 힘들잖아요. 요리하실 때 부재료로 쓰시면 양파가 단맛이 은근히 있어서 설탕을 추가하지 않아도 음식에 단맛을 내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간마늘을 많이 활용하시면 나물을 무칠 때도 활용하기가 좋고요. 국을 끓일 때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나는 계절이 되면 우리 어머님들 마늘 피클 굉장히 많이 담그시거든요. 근데 마늘 피클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이 이 매운맛이 이제 속이 아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마늘을 쪄서 찐마늘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마늘과 양파도 정말 항염, 항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늘 상위 링크에 되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다양한 채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냥 이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채소가 가진 다양한 색깔, 다양한 향과 다양한 맛은 그 채소의 고유의 파이토케미칼을 나타냅니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요. 우리가 섭취할 때 굉장히 유익한 효과들을 많이 냅니다. 빠지지 않고 늘 채소의 효과를 얘기할 때 나오는 파이토케미칼인데, 파이토케미칼은 채소의 여러 가지 효과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염,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요. 영양제보다 그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가진 색깔이 내는 함유한 파이토케미칼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을 여러 가지를 먹을 때 이 시너지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이제 요리할 때 색감도 이쁘지만 다양한 효과의 파이토케미칼을 여러 가지를 섭취할 수 있어서, 이왕이면 한 가지 색깔의 채소보다는, 우리가 채소 하면 이제 초록색 채소를 보통 떠올리는데 당근 같은 주황색 채소, 파프리카, 홍고추 같은 빨간색 채소 다양하게 배합해서 요리를 하시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 대표적인 거 말씀드려 볼게요. 빨간색 채소는 이제 리코펜, 안토시아닌, 황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토마토, 파프리카 다 좋습니다. 주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또 눈을 보호하는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좋다고 당근 많이 드시는데요. 베타카로틴이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채소도 있죠. 우리가 뭐 시력 보호하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채소 있고,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 일부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록색 채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포라판 대표적인 거, 인돌3 카비놀도 굉장히 좋은 파이토케미칼입니다. 뭐 호르몬 균형에도 좋고 그다음에 간해도 면역 조절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라색 채소 뭐 우리 보통 가지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가지 요리가 많지 않지만 사실 지중해 남쪽에는 가지 요리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토마토랑 가지 요리 많이 하시는데 이 가지 요리는 안토시아닌 그다음에 레스베라트롤 같은 성분이 많아서 혈관도 보호하고 항염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장은 굉장히 중요한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장이 면역기관이라고 이러면서 좀 의아해하실 텐데 장 내에 면역세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사실 좋은 것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장을 거치면서 장내 면역세포들이 이것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내 세포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그 장 안에 살고 있는 균들이 이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이 사실은 우리 몸의 세포 이상으로 수가 많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아마존이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거대한 생태계거든요. 이런 생태계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유해균에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좋은 채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유익균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발효를 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내게 됩니다. 이 물질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죠. 그러면 장 누수 현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독소가 이제 장을 지나서 거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로 이제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지 않고 초강식품 같은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서 이 장벽 사이가 헐거워지고 장누수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벽이 헐거워지면서 독소가 빠져나가서 온 몸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할 독소가 나가지를 않고 몸을 돌게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 같지만 장내 세균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는 지금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얼마 전 약국에 갔더니 뚱보균, 날씬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웬 뚱보균, 날씬균인지 얘기하실 수 있지만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는 뚱뚱한 쥐에 있는 장내 세균을 날씬한 쥐에 이식했더니 뚱뚱해지더라 이런 연구가 꽤 있거든요. 아직 사람에서는 연구 중이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장내 세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질 거고요. 우리가 체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사람의 지문만큼이나 굉장히 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구가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균총과 수와 종류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서 채소를 꾸준히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채소가 좋은 건 알지만 확실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슈퍼에 가셔서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사실 유기농 채소입니다. 근데 아토피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은 정말 실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JYP 수장이시죠. 박진영 님이 비염 아토피로 엄청 고생하셨을 때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정말 식품을 많이 연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식품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많이 고치셔 가지고 좋아진 후에 JYP 사옥에서 국내 사옥에서 1 년에 연간 뭐 몇십억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농 식품으로 다 대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단 뭐 아토피 심한 자녀분들 기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실감을 하십니다. 아토피 자녀들은요. 과자 조금만 먹어도 확 올라오거든요. 정말 이 초강식품의 유해성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식품 또한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를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정말 뭐 고기 소비가 많이 줄고 초강호 식품에 쓰는 돈이 많이 준다면 유기농으로 서서히 전환하신 것도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유기농 채소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류 농약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해독해야 할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많이 쓴 채소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장기 영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기농 식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농 식단을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결국 유기농 농사를 지속하게 하거든요.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정말 유기농 진짜 힘든 거 아시는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명감 있으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고요. 옛날에는 농약을 치다가 농약 중독이 많이 되셨어요. 정말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채소를 기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결국 이분들이 농사를 지속하셔야지 저희가 또 좋은 식품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응당 또 지불하시면서 몸을 좀 챙기시는 것도 유기농 산업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채소가 제철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또 가격 경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철 채소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라고 한 게 유기농이라도 제철에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제철 채소를 이용하시면 가격 부담 조금 없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유기농 무 판로를 찾기 위한 이 운동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너무 좋은 식재료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또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을 많이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기농 식품이 또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게 유전자 변형 식품, GMO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대두랑 옥수수인데요. 대두랑 옥수수 다 이제 가축사료에 많이 쓰이고 대두는 이제 콩기름으로 쓰이고 또 간장으로도 많이 쓰이고 옥수수는 액상 과당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이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유전자 변형 식품 함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가공식품도 꽤 많거든요. 근데 유기농 식품은 이런 유전자 변형 식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정성이 지금 확보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또 현명한 소비일 수도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샐러드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채소를 씻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 배송하시면 됩니다. 그냥 비닐팩 딱 열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 드레싱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기 배송하는 이제 시스템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는데 채소가 있어야지 드시거든요. 근데 채소를 이제 저희가 뭐 새벽 배송도 하고 얼마나 요즘 뭐 배송이 빠른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근데 이 채소를 고르고 채소 비용을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진이 빠져 가지고 주문을 또 이번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일 주일에 한 번, 2 주에 한 번 이렇게 채소 배송 시스템을 정기 결제해 놓으면요. 그냥 알아서 채소가 와 있거든요. 알아서 채소가 와 있고 이제 채소도 요리 채소가 있고 쌈 채소가 있는데 쌈 채소 위주로 맨 처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샐러드 채소로 하시면 되고 또 한국의 쌈 채소가 향과 맛이 강해서 힘들다 그러면 유럽 샐러드 채소 배송해 주는 것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유럽 채소로 좀 연한 맛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사셔서 씻어서 그냥 썰기만 하면 되니까요. 드레싱도 시중에 있는 드레싱 기름이 안 좋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채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드레싱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드레싱 맛으로 채소를 드시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조합이 생깁니다. 화이트 발사믹이랑 올리브 오일 쓰시다가 이제는 드레싱이나 뭐 오일 없이 채소 그 자체의 맛을 즐기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식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샐러드를 추천드리고요. 샐러드만 드시면 또 배가 금방 고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렌틸콩이나 병아리콩 같은 삶은 콩을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두부 그리고 후무스 요즘 병아리콩 갈아 가지고 후무스도 시판 후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통 발효식품인 템페
템페도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템페도 그냥 뭐 살짝만 기름 없이 구워도 그 몇 개만 먹어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다이어트 식선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템페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생선도 좋고 닭가슴살도 좋습니다. 이런 양질의 단백질이랑 같이 추가하셔 가지고 드신다면 '아 샐러드가 먹으면 배가 허헛하다.' 이런 기분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거든요. 샐러드 먹고도 포만감이 있고 화장실도 잘 가고 요리도 간단하고 '괜찮다.' 생각이 드시면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저는 그 출발이 샐러드로서 괜찮다고 봅니다.